네, 이 시각 K스타업 출발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죠. FS 리서치의 박종훈 멘토 그리고 엘리고스 인베스트먼트의 임주화 멘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봇주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좀 뽑았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조만간 1인 1로봇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제 그제 좀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시장이 아주 뚜렷하게 상승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로봇주를 언급되는 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첫 번째 이슈로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박종훈 멘토부터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로봇주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일단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갔고 그럼 다시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주식들을 조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주라는 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런 테마들이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뭐 잘 아시다시피 로봇이 그동안 관련된 주들이 올라온 게 그냥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테마성으로만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유효하리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방향성은 맞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이제 기사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뭐 정부에서 로봇 분야 국제 표준을 2025년까지 제한을 해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아직 그만큼 기술 표준까지도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술 관련된 사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던가 수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수도 나오고 이러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표준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표준화되고 그다음에 양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로봇도 2025년까지고요.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보시면 사실은 기계 산업이 기반이긴 하지만 기계를 자동화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로직적인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선진국이 앞서 있고 특히 기계적인 입장에서도 일본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쪽이 더 앞서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선진국들이 이러한 표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업체들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만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제 그런 점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냥 테마로서는 계속 올라올 때 다른 이제 뭐 시적주들이나 이런 거 좀 쉴 때 그럴 때 테마로서는 좀 올라올 수 있지만 너무 뭐 큰 기대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단기적인 이슈에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자.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섹터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달 초에 고태봉 센터장 모시고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긴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불러서 같이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산업화되고 섹터화 된다가 그냥 고정해놓고 코드 꼽아놓고 단순한 일을 하던 애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좀 보고 종목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그때 좀 들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주가적으로 보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테마적으로 단순하게 움직이는 정도로만 보고 말아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로봇 테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마 네온시티 관련해가지고 서비스봇 얘기가 나왔지만 서비스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슈팅, 오늘 오전 슈팅 나고 거의 차익 실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삼성하고 서비스 하면은 에브리봇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유일 로보틱스도 한번 제가 봤는데 살 자리가 없었고 시총이 600억밖에 안 되는 뭐 영우 DSP도 뭐 살 자리가 없는 구간인데요. 로봇주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용 봇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서비스봇으로 볼 것이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봇은 테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정밀 감속기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75%, 해성 TPC는 오늘 트레이딩이 되는 자리고요. 우린 PTS는 로봇 정밀 감속기가 메인이긴 한데 사실 지금 포스코 물에 잠긴 거 복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들이 우린 PTS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 빼고는 볼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이틀 사이에
이슈로서 급하게 올랐다가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밀 감속기만 살 수 있다. 이 정밀 말씀입니다. 감속기 네. 쪽만 살 수 있다? 네. 아까 관련 종목이 뭐였죠? 해성 TPC하고 우림 PTS입니다. 해성 TPC, 우림 PTS. PTS. 우림 기계 옛날 우림. 알겠습니다. 두 개 종목은 그나마 좀 들어갈 만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이제 게임주를 골랐는데요. 지금 게임 관련 지스타가 열리고 있고요. 어제 이제 게임 관련 얘기가 저희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나름 관심이 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빠지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NC소프트도 그렇고요. 게임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정훈 멘토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게임주는 뭐 말씀하신 지스타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신작들의 기대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게임주는 게임이 좋으냐 아니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 뭐 룽투코리아라든가 뭐 엔게임 플레이위드 이런 것들 중국 관련 애들이 올랐던 이유는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 중국에 출시한 게임이 중국 iOS 1등했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앞으로 그 우리나라 이제 게임 업체들 중에서 그 조금 투자해 볼 만한 게 뭔가 있을 것 같을 때 네.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콘솔 관련된 게임 업체들의 다시 이제 주목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콘솔 관련된 게임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네오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라고 하는 게임이 신기작이 이제 내년에 출시되니까 그런 것들 좀 긴 텀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체로 봤을 때는 콘솔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 콘솔 쪽에 힘을 쏟고 있는 게임사들. 그중에 하나 네오이즈는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시간 나오면 이따 네오이즈는 차트 보면서 아예 가격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임주환 멘토께서는 지금 게임주는 어떻게 보세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스타 때문에 좀 주목받는 것도 있는데요. 네네. 지스타가 열리면서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된 초대형 디스플레이, 뭐 게임용, 뭐 모니터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들도 조금씩 수급이 좀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 게임주가 어저께 올라갔던 거는 중국 매체에서 게임 산업 가치 발굴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 부분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룽투가 이제 상을 묶으면서 이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는데 네네. 룽투는 수급상으로는 오늘 내일은 한 번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 한 이틀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M게임은 갭으로 뛴 자리를 메꾸러 내려오는 뭐 전일 종가라인까지 좀 흘러 내려오는 흐름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뭐 플레이위드는 한 이틀 정도 아니면 오늘 오후에 물량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좀 추이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사실 룽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원래 중국 쪽에서 매수를 좀 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만들려고 뭐 주식수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중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 돈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는 걸 좀 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네. 한 2년 정도. 그래서 못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최근 한 3, 4년 정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왔었는데요. 뭐 그런 걷어올린 저가 매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트레이딩하기엔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다만 신규 상장주 중에서 그 오디션 게임 약간 옛날 비트매니아라는 게임이나 뭐 DDR 약간 그런 펌프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 춤추는 모습을 네네. 보고 버튼을 눌러주는 게임을 판매하고 있는 T3 정도가 오늘 트레이딩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오늘 수급 흘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저는 NC소프트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NC소프트가 이틀 정도 괜찮다가 오늘 더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NC소프트는 뭐 차트상이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사실 야간장에 한 10시부터 이제 미국장 시작하는 12시까지 엄청 1.7% 폭락을 했다가 그대로 걷어 올라와서 그냥 마이너스 0.02 정도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에 12시쯤에 내일 시장 폭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가 고점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 주춤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지수랑 동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하고 좀 트레이딩을 동행하는 모습이다. 네, 저기 갭을 한번 메꾸는 자리가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지금은 시세가 한번 났으니까 네. 뭐 향후 한두 달 내에 뭐 향후 향방 뭐
보통은 사업 보고서들이 내년 전망치가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에 나오니까요. 내년에 어떻게 전략으로 매출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을지 보고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5만 원 선 여기를 좀 뚫어줘야 NC소프트는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자리인데요.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가 45만 원 주당 단가로 트레이딩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예, 맞습니다. 단가 자체도 좀 부담스럽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게임주는 사실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뭐 기대감도 사실은 조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위메이드 잠깐 더 네오이즈였죠. 네오이즈 조금 더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박정훈 멘토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콘솔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네오이즈는 좀 볼만하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네오이즈 신작 게임에 대한 이 출시가 이제 내년 뭐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좀 나올 거라고 여름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콘솔 게임이 주목받는 건 그동안 모바일 게임들도 보시면 크게 차별화가 없었고 더군다나 수익 구조 면에서 있어서도 그 플랫폼 회사들이 앱 회사들이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썩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이 또 심했고요. 그다음에 PC 게임도 역시 PC 산업 자체가 조금 수그라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조금 슬로우 다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콘솔이 갑자기 이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그동안 조금 콘솔 관련된 업체들 좀 쉬기도 했고 또 하나는 사실 게임 업체들이 콘솔로서 게임을 할 때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CD를 이제 일단은 팔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사실은 뭐 앱에서 떼어가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수익 구조를 보면은 훨씬 좋습니다.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전보다 이제 게임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콘솔 게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 네오이즈의 신작도 역시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제 계속 상 받고 이러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보시면 그 게임 출시될 때까지 조금 그 진정성을 가지고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관련돼서 네오이즈 조금 더 살폈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가 OTT 업체들과 관련된 부분을 뽑았는데요. 정부가 이제 OTT 산업에 대한 육성 관련 얘기를 또 한번 꺼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이 부분을 좀 집중 육성해야 되겠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언급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임주환 멘토부터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로 드라마를 보던 거를 규제를 했더니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대놓고 보게 하자. 그러면 매출이 뭐 중국에서도 가져갈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세금을 물린다든지 과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중국이랑 한국이랑 한한령 풀린다는 얘기가 우리 기사에서는 그냥 적당히 에휴 또 저러다 말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엔터사들이 진짜 엄청 바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먼저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연예인을 데려가야 되는 지금 그런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기획 단계 준비를 다 해놓고 일단 저게 풀리자마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시카가 중국에서 나온 프로그램,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이 출연할 수 있는 거는 국적이 미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출연했는데 지금 100억을 벌었거든요. 한 번 출연하는 4개월 동안에 광고 수입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국적을 가진 가수나 춤 노래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뭐 다 합쳐서 제시카, 크리스탈, 그다음에 에일리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 좋아하는 배우들이나 가수들은 사실 중국 사람이 포함돼 있는 그룹 가수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에서 좀 좋아하는 얼굴을 가진 배우들 그리고 유명했던 불법 다운로드를 받던 인기 있는 드라마들에 출연한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뭐 콘텐츠리 중한 버킷 스튜디오 드래곤을 대본에 써주셨지만 지금 사야 될 거는 어저께 이 부분이 사실 그냥 엔터 쪽이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실적 보고 들어왔던 게 JYP 쪽에 수급이 들어왔던 게 그대로 오늘 털고 SM으로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인기 많은 가수가 블랙핑크, 그다음에 SM에는 중국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가수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JYP는 애초부터 일본향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JYP가 지금 차익 실현 아니 들어왔다 그냥 나가고요. SM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SM이라던가 아니면은 키이스트 지금 배우 쪽들 중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인기 많은 배우들이 많이 있는 게 키이스트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작사 쪽으로 트레이딩 하시다면 A스토리가 대본에 지금 나와 있는데 A스토리는 이제 차기작 장영철 정경순 작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극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신업이 나오고 투자를 받게 되느냐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고요. A스토리는 크게 슈팅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조금밖에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매물이 잠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물량은 없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 말씀하신 지금 제작사라든지 엔터사들 굉장히 분주합니다. 중국 쪽하고의 비즈니스 때문에 분주하다.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라서 여기서 동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정부하고 이 한학연과 관련된 그리고 한중 FTA 2단계로 빨리 가자라는 얘기가 사전에 이제 업계 쪽에서 미리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 OTT 제작업체라든지 OTT 관련 사람만 보지 말고 엔터 전반으로 좀 보자. 그쪽이 조금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그렇죠? 엔터 3사 중에서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좋아하는 여자 가수들은 블랙핑크가 거의 가장 뭐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YG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은 중국 멤버가 있으니까 JYP와 SM과 JYP 중에 두 개 고른다고 하면 SM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 수급을 제가 3거래일 정도 이렇게 보다가 네. 오늘 수급이 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눈치를 챈 것 같다라는 좀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작사 중에서는 사실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하고 있는 그 레몽레인이 이미 슈팅이 나와 있는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는 좀 어렵고 재료가 뭐 함축돼 있는 건 A스토리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스트까지. 네. 네, 키이스트까지 마지막에 한 종목 더 말씀하셨어요. 네. 자, 관심 있게 한번 보시죠. 앞으로 한한령 해제라든지 아니면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그리고 중국과 좀 관계가 좋았던 또는 배우 중에 중국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배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연예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사 이런 데들이 좀 관심 둬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훈 멘토께서는 이 OTT 산업 전반이나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엔터 산업 쪽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업적으로 그 OTT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의 콘텐츠가 중국에 더 많이 소개되고 더 많이 잘 팔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리오프닝 때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그 한한령 과정에서도 보셨고 우리 화장품 산업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했을 때 일단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그 짝퉁으로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이미 우리가 많이 미국 쪽으로 지금 기운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사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그대로 놔둘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느 정도 정부가 그만큼 통제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네.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콘텐츠만 조금 뺏기고 사업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실적으로 그게 실적으로 네네.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미디어 콘텐츠 부분이 계절적으로는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일단 뭐 방학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춥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소비도 이제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4분기, 1분기가 사실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단기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중에서는 저는 이제 뭐 드라마 제작사 같은 그런 콘텐츠 업체들 특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셔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당분간 이제 단기적으로 드라마가 나올 것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몽레인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화하고 드라마하고의 좀 차이점은 영화 같은 경우는 그 개봉이 되기 전에 예약 수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주가가 더 많이 움직이지만 드라마 같은 거는 실제로 방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될 때 주가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영화보다는 조금 더 볼 여지가 있어서 오늘 뭐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금요일 오늘 시작되는데 그 시청률 확인하시고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3분기, 4분기가 이 엔터 업종 그리고 OTT라든지 컨텐츠 업종에는 좀 성수기에 속한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좀 볼만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지만 대신에 주의도 좀 당부하셨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변수가 많죠. 정책적으로 바로 문 닫자 그러면 닫아버리는 게 또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분명히 한한령 해제라든지 뭐 FTA 2단계로 들어간다든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건 맞죠.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사우디 얘기 한 번 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제 이제 빈살만 왕세자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돌아갔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일본은 안 들리고 갔다니까 조금 뭐 기분도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방산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사우디하고 우리가 방산 쪽에 대한 협력이 좀 넓어질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제2의 폴란드가 사우디가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냥 너무 근거 없는 기대감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주 네. 받고 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LIG 넥선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에서 트레이딩을 좀 해봐도 되겠다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는 없어서 저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 이슈를 우리가 주목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근데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꼭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16일 날, 그러니까 15일 날부터 수급 거두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16일 날 이후로 좀 17일까지 흘러내려왔던 걸 오늘 오전에 다 걷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자리가 소위 말하는 눌림목입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 사우디하고 관련 없이 어쨌든 자리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수급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관심 가질 만한 자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까 뭐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관심 두고 보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멘토께서는 지금 방산주와 관련된 거 그리고 사우디 이슈는 조금 결합돼서 뭔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또 뭐 수주가 뭐 협의가 있다던가 이런 이슈로서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수주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물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 그 무기 체계를 가진 폴란드의 무기를 어쩔 수 줘야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폴란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러시아의 네. 이제 앞으로의 위협에 대해서 정치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조금 다른 건 지금 정치상으로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그동안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갈라서는 과정에 들어섰고요. 그 과정에서 사우디가 그동안 미국 무기만 썼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는 무기를 써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제일 핫한 게 가격 대비 효율이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무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뭐 수입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네네.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특히 이제 지금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주목받는 이유는 유럽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이제 탱크가 이제 많이 필요한 국가들이 많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행기하고 주로 이제 미사일 쪽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방어 체계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중동은 아직까지 그 주변국들 뭐 순위파와 시아파의 싸움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미사일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사일 쪽에 단기로는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는 네. 뭐 저기 유럽 쪽, 그다음에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뭐 고속 처리나 이런 것들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방위 산업 쪽보다는 사우디는 이제 그쪽 네옴시티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뭐 LIG 넥스원이라던가 뭐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항공우주 카이라던가 이런 업체들 위주로 조금 사우디 관련해서는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적인 특수성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겠군요. 방산 무기가 수출될 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유럽 쪽은 지상전에 대한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륙으로 연결돼 있지만 중동은 이제 사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상전보다는 공중전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방어 체계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자, 사우디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지금 뭐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미국하고 뭐 페트로달러라 그래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자 뭐 이런 것도 해놨고요. 자신들의 이런 방어 체계나 이런 것들을 미국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무기를 수입하기에는 정말 힘들 거고요. 중국도 힘들 테고 결국 미국하고 같이 동맹돼 있는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주환 멘토 샤페론 가져오셨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기대가 된다라고 쓰셨는데 어떤 점을 저희가 기대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박정훈 멘토께서는 실적과 수주를 보고 투자하자.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뭐 아까 말한 사우디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 저기 유럽의 방산주하고도 관련 있는 회사고 철도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같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샤페론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드렸는데요. 표가 화면에 나와주면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마 저희가 내드릴 테니까요. 말씀하시죠. 엑셀로 준비된 표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저한테 지금 대본을 그걸 안 주셔가지고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돼서. 네. 네네. 지금 최근에 바이오들 주식들을 사실 저희 시장 좋아지려면 바이오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한 8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셨다가 분명히 손실이 났었던 다양한 재료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 당일날 초과 수익률이 좋은 그리고 공시 이전 5거래일 동안 초과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거는 맨 끝에 있는 후기 이상 3상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8.5%에서 7.7% 이상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전 20거래일 전에 미리 사놓고 가야지만 8.2%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가장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초기일상 임상 결과 발표는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상시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공시 이전 5일 전 혹은 20일 전 빼고 1.8에서 2.2 정도 빼고는 뭐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기대하시긴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이상 임상 결과 발표를 20일에서 5거래일 전을 둔 6.5에서 5.8% 혹은 후기 이상 3상 성공했다는 뉴스를 받는 5일에서 20거래일 이정 성공 뉴스를 참고해서 트레이딩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사실 수 있는 게 사실 보로노에 아니면 샤페론 2가지밖에 없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뭐 이상,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2-3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료가 한 연말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일 훨씬 이전이므로 트레이딩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가격이 어제 슈팅 이후로 소위 눌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네. 샤페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상 2상과 관련된 후보 물질들을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고 그와 관련된 게 연내에 뭐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슈팅 나왔던 구간이 한 8,500원 언더에서 8,300원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시간은 조금 출렁거리는 시간이니까 장 후반 정도 한 2시 한 30분 이후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손절가는 8,350원, 60원, 매수가는 8,400원, 500원 이렇게 높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초기에 이제 저희가 보통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통과해야 신약으로 가는데 1상이라든지 초기 단계에서 성공이 나와봐야 주가에는 큰 영향을 못 줬다. 그러니까 그때 투자하는 거는 별로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되고 2상이나 3상 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만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단계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샤페론이 조금 유망해 보인다. 연말까지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의 차익을 저희가 가져오는 방법으로 투자해보자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해해보죠. 이제 임상에 근데 성공하고 실패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 위험성은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종훈 멘토가 가져오신 현대로템 얘기 듣겠습니다. 예. 그 주제 보시면 실적 앞에 원래는 K방산이 주제가 붙어야 되는데 좀 빠진 네네. 것 같고요. 예. 방산 업체들 이제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을 때 그 보실 때 무조건 모든 업체를 다 보는 것보단 실적하고 수주를 보고 좀 판단을 하자라는 상황 그에서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상황에 좋은 건 물론 그 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 고속철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고 뭐 그래서 오르긴 했지만 네네. 실제로는 이제 지금 보시면 그동안 K2 전차 많이 수주 받았던 거 이제 실적으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해 뭐 이익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보다 더 한 분기밖에 안 잡혔는데도 그 정도 잡힌다고 봤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잡힐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수주에 대한 납품에 대한 건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노르웨이 같이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새로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고속철까지 한다면 그것까지 확정이 되고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주와 좋은 실적을 가지는 회사가 되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올해부터 내년, 후년 갈수록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로 보시나 뭐 중장기로 보시나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을 좀 뚫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잡았고요. 현재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저희가 저 35,000원의 목표가는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네. 수주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시기에 상관없이 매도를 하시는 걸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들이 진짜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마도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라도 말씀하신 목표가 부근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 그다음에 철도와 관련된 두 가지 양축이 지금 다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짓죠. 임주환 멘토 그리고 박종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